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이제 그 심화반 이제 8강을 공부할 거거든요. 아기검 정규 강좌는 기본반하고 이제 심화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반하고 이제 심화반하고 쉽고 어려움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기본반은 투자에 꼭 필요한 8가지 이론을 갖다 뽑아서 이제 한 거고요. 심화반은 거기다가 약간 실전적인 요소를 더 가미해서 이제 만든 강의가 심화반이에요. 그래서 심화반은 어렵고 기본반 쉽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심화반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전적인 요소를 좀 가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실전적인 요소를 가미했다라는 거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이제 지역명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역명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 강의도 그렇겠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지명을 빼게 되면 사실 보면은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빼게 되면 강의가 안 돼요. 그래서 강의를 넣는데 저는 이제 그 좀 다른 분하고 다르게 어디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국의 절반의 투자처는 실패한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절반의 투자처가 실패해서 오르면 되지 않습니까? 자, 시장 평균 수익률이 한 10%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10%보다 안 오른 거는 허짓한 거잖아요. 남들 다 오를 때 뭐 했어? 5% 먹었다고 잘했어? 그건 잘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내 거 뭐 계속 오르면 좋겠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인생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투자를 내가 실패했어. 그러면은 남보다 적게 올라.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현재 보면 그랬나? 요번에 내가 성공을 했어. 그럼 뭘 잘해서 했는가 갖다 반드시 리뷰를 하세요. 자기가 그걸 한 다음에 반드시 공부를 해가지고 요번에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다음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것 갖다가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직주 근접이라는 주제로 갖고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반에서 기본반 2강 중에서 차별화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직주 근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하고 이제 겹치진 않아요. 기본반 아까 이론적인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사례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초록색은 분당 아파트, 빨간색은 일산 아파트라고 그러면요. 요 파란색은 강남구 대치동에는 이제 음마 아파트예요. 자, 그래서 음마 아파트를 보면은 한눈에 볼 것 같죠.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에 아까 분당 아파트는 300 몇 %였잖아요. 그보다 2배 이상 오른 742%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음마 아파트 하나 팔게 되면은 일산에 있는 우방 아파트 3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3채를 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도 가격이 그랬죠. 올해 가격은 더 많이 차이를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보면 3채를 살 수가 있어. 그런데 놀랍게도 1994년도에 가보면은요, 분당 아파트는 1억 6천만 원대, 일산 아파트는 1억 5천만 원대인데 음마 아파트는 1억 4천만 원대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얘야, 내가 너한테 줄 건 없고 아파트를 내가 한 채 줄 텐데 골라봐라. 일산에는 우방 아파트 가질래? 아니면 대치동에는 음마 아파트 가질래? 그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음마 아파트 달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1994년도에 했으면 아빠는 나보러 그 다 썩어가는 그런 아파트 준다고 그러고 펄펄 뛰었을 거예요. 일산에는 우방 아파트죠. 왜? 그게 더 비싸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왜 지난 20 몇 년 동안에 이렇게 가격차가 이렇게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지역들이 일단은 이제 변하는 시세를 이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지역이 다 똑같은 데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제 편의상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그렸지만은 여기가 다 투자 가치 있는 건 아니고 시기와 비중을 고려해야 돼요. 이 중에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기란 뭐냐면 지금 막 개발해가지고 막 도시가 굉장히 확장되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당군의 최대 프로젝트를 이루다가 나중에 당군의 최대 나가리 뭐 이렇게 되는 데가 있는 거 하면은 어떤 데는 도시 전체가 변하는 데가 있는데 어떤 데는 건물 하나 삐쭉 하나 오르고 그거 갖고 생색내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되겠습니다 하다 나중에 뭐 희지부지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세 매매 비교 분석법이라는 걸 공부할 거예요. 자, 전세 매매 비교 분석법이 뭐냐면은 혹시 이제 인터넷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강의해서 사분면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분면법이 바로 그 원래 이름이 전세 매매 비교 분석법입니다. 그럼 왜 이름이 다릅니까? 라는데 원래 전세 매매 비교 분석법이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사람이 저고
그건 사무면법은 여러분과 같이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배워가서 딴 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사무면법입니다. 그래서 전세매매 비교분석법이 오늘은 이제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떨 때 쓰면 안 되고 또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저평가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하는 방법을 언제 말씀드릴 건데 그거는 뭘 하는 거냐면 그동안에 덜 오른 곳을 고르는 방법이고요. 어디가 호재가 있는 거 아까 고르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를 만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엔드 조건이 되죠. 교집합. 둘 다 두 조건을 만족하는 데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평가가 된 건 빨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호재는 건 초록색이에요. 이 저평가도 되면서 호재가 있는 것. 여기 겹치는 여기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된 것 중에서 호재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표현하면 호재가 있는 것 중에서 저평가가 된 걸 찾아요. 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하는 데가 바로 투자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만족하면은 안 돼요. 왜? 자, 여기서 보면은 저평가는 됐어. 저평가는 되는데 호재가 있는 건 바깥이잖아. 저평가는 되는데 호재가 없어. 그런 데는요. 상승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지리하게 빠져요. 2003년 10월부터 이제 15년간을 그렸어요.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5년간을 갖다가 했더니만 전국 평균이 여기야.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전국 그 매매가는 한 62%가 올랐고 전세가는 87% 올랐다는 거죠. 여기다 놓고 나머지를 이제 이렇게 제가 해봤더니만 경기도, 뭐 충청남도 이런 거죠. 경기도를 예를 들면은 매매가가 한 47% 오르고 전세가는 한 여기 98% 올랐다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은 저평가된 지역이고 여기는 약간 이제 고평가된 지역이에요. 고평가된 지역입니다.